안녕하세요, 혈투부 주디입니다. 원래 이번 시간에는 1911에서 진행한 임상 실험에 관련해서 좀 제가 체험한 것들 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1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소개 위주로 좀 했었고,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영상의 반응에 대해 집중했다면 너무 1차원적인 임팩트만 드린 것 같아서 오히려 제 심정에 관한 얘기를 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빠졌을 당시 심정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 있는 많은 남자분들이 그러듯 저도 외모에 대한 자신감 조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고, 키도 고등학교 때 180 넘게까지 컸으니까 약간의 이제 모델의 꿈을 키우기도 했었죠. 근데 머리가 좀 큰 편이어서 네, 좀 꿈을 접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6살, 20대 후반 때 제가 머리가 빠지게 된 것은 저한테 정말 천창백력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머리가 진짜 술술술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거의 1시간 정도는 거울을 보면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 감을 때,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이제 빠진 머리를 볼 때 참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했던 말처럼 머리에 힘 좀 줘! 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꽉 잡아서 머리카락 안 나가게 하고 싶은데, 제 마음과 다르게 머리가 빠질 때마다 참 속이 많이 상했었죠. 눈썹이 조금 빠졌어요. 보이시죠? 눈썹이 좀 빠졌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저번에 찰스의 반응처럼 아무 말도 못했고, 아버지가 이제 가끔 약줄 드시고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너가 스트레스 받아서 신경 너무 많이 써서 그런다, 그래서 좀 신경 좀 쓰지 마라 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 굉장히 괜시리 좀 짜증이 나서 아빠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퉁명스럽게 답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잘못은 아닌데, 아버지도 속상해서 하는 건데, 제 상황 자체가 좀 그렇게 디프레스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괜히 다른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좀 짜증을 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머리가 총 2번 빠졌는데, 첫 번째 빠졌을 때랑 두 번째 빠졌을 때에 대한 차이가 크진 않아요. 첫 번째 빠졌을 다시 났을 때 사실 제 머리가 그렇게 완전치가 않아가지고 모자 쓰고 다니는 생활을 해가지고 머리가 낫다라는 좀 생각을 좀 거의 못했었거든요. 그걸 다르게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아주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 주위 친구들을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더는 우울상태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들도 걱정이 돼가지고 저에게 머리가 왜 그런지 좀 못 물어보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게 좀 더 섭섭했던 것 같기도 해요. 별것 아닌데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진짜 친한 친구면은 나한테 왜 그런지 물어봐야지, 왜 그걸 안 물어보냐. 오히려 어느 정도 친한 친구들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사람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머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이 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 물어보거든요. 오랜만에 뭐 한 6개월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났을 때 머리 왜 그래? 이런 거에서 그냥 만나는 자체가 싫었던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만났을 때 좀 더 편하게 대답을 하려고 삭발 내기 했는데 졌어. 패션이다. 브레이크 방송한다.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웃으면서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다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제 이성적인 접근은 제가 좀 배제를 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은 좀 상대방한테 괜히 피해를 주게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저 스스로가 그냥 배제를 하고 사람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성 친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머리 빠질 때 당시에는 제가 이성 친구가 있었어요. 저에게 자신감도 많이 주려 했고 좀 희생도 많이 해주고 제 우울 상자에 빠진 저를 위해서 좀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다른 성격적인 이유나 환경적인 이유로 헤어지긴 했는데 이제 짜증도 많이 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헤어졌게 됐죠. 그렇게 이별을 맞게 되니까 정말 남은 거는 제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제 스스로 명품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굉장히 꾸준히 하기 시작했고요. 1년에 책을 한두 권 읽을까 말까 제가 한 달에 한 권, 두 권씩 거의 읽기 시작하고 독후감도 쓰고 또 글쓰기도 시작해가지고 제 생각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근육량이 정말 없던 편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그냥 6kg 정도 증량을 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독후감도 쓰다 보니까 남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알만한 사람들, 알만한 기업에 인턴으로 취직하게 돼가지고 이전과는 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거죠. 지금도 그 습관들을 꾸준히 좀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변화들을 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다녀서 신경이 아예 쓰이지 않진 않았지만 우울 상자 안에 있던 제가 스스로
많은 극복을 하였고 대머리인 상태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저만의 행복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행복 패턴을 만들어 나가면은 제가 아무리 대머리여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외적인 것보다 제 스스로를 사랑하게 돼서 좀 더 알차게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셋을 끝난 후에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발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임상실험이 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 노력들과 마인드셋 자체가 도움이 아예 안 됐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탈모는 정말 큰 고통입니다. 가끔 이제 탈모 커뮤니티 가보면은 얼마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자기가 탈모가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 해요. 이 정도 빠졌는데 제가 탈모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런데 이거 탈모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걱정이 많고 두려우신 거겠죠. 또 그 상태에서 급속하게 빠지게 된 케이스가 저 같은 경우이기 때문이죠. 요즘 눈썹이 좀 빠졌어요. 뭐 탈모를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탈모로 힘들었던 저의 개인 감정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었고 탈모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고쳐잡고 우울 상자에 빠지지 않으며 자신만의 행복 방법을 찾아서 반복해 나가신다면은 언젠가는 꼭 탈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저는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탈모인 분들 꼭 힘내시고 다들 등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등모합시다. 화이팅!